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연구 논문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논문은 네, 이 논문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한번 좀 시간 안 돼서. 네, 그러면 오늘 보는 논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드릴 연구 논문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은 T람을 잡냐라는 T람. T람은 뭐냐? T람은 대표적인 농약입니다. 농약. 우리가 농약을 언제 쓰죠? 농약은 말 그대로 이런 해충들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뿌리는 약이죠. 하지만 이러한 농약들을 되게 이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농작물의 생산률이 농약을 당연히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연히 생산량이 당연히 올라가고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근데 반대로 농약을 많이 쓰면 뭐가 안 좋을까요? 당연히 이 농약이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잔류 농약이라고 하는데요. 글씨를 잘 좀 써보겠습니다. 이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농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인 우리가 또는 이 농약들을 먹는 동물들에게 이렇게 농약들이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 논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 논문의 제목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저번에는 똑같은 논문입니다. Sense and Actuator B라는 케미컬 저널인데요. 자, 이거는 오늘은 조금 더, 좀 객관적인 방법으로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공유를 새로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여기 보이시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이시는 홈페이지가 여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표시하는 그렇지만 웹 오브 사이언스 왼쪽 위에 보이고 계시죠?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사이언스 사이트입니다. 이제 클라리베이스에서 운영을 하는 논문을 서치해주는 그런 전화인데 여기서는 이게 어떤 논문이 어디 나왔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저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저널, 이 잡지의 영향력을 알고 싶은데 프로덕트를 누르면요. 여기서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라이브러리에서 이 사이트에 대한 구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에서 이 사이트 협약을 맺어놔야 이걸 가지고 구매를 하고 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이 기능조차 쓸 수가 없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전원 자체가요. 그래서 이건 근데 웬만한 국내 도서관이면은 이 홈페이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구 포털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금발한 뜻은 뭐예요? 학교에서 등록을 한 IP 기반으로 작동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와이파이를 쓰거나 학교에서 랜을 연결해서 썼을 때는 이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데 집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페이를 내세요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로고가 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학교 도서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부 링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어,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한번 쳐보고요. 네, 여기서 학술정보관을 친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겠죠? 장학캠. 네. 그래서 로그인 하고요. 네. 학술정보관 사이트 잘 안 들어가 보는 경우도 많죠. 자, 이제 로그인을 한 이후에 해서 보면은
자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컨트롤 F 해가지고 JCR이라고 치면요. JCR 앱하고 65번 뜨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JCR 웹을 클릭을 하면요. 이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 스마트테이션 리포트로 넘어가는데, 지금 학교에 접속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외국에서 IP가 학교를 통해서 접속하는 걸로 봐서, 집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우고 다시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저널 이름이? Sensors and, 까지 치면은 쭉 나와요. Sensors and Actuator B Chemical이라는 저널이죠.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에 있는 네 번째 저널 딱 누르는 거죠. 사이테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이 논문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카테고리가 나와요. 한 논문마다 이 저널 내시는 카테고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환경 쪽입니다. 이것은 기계 쪽입니다. 기계에서도 열 쪽인지 아니면은 뭐 재료 쪽인지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케미스트리, 화학 쪽이네요. 왜냐면 센서 액추에이터 B라는 저널은 A는 피지컬, B는 케미컬, 케미컬 내용이 있어요. 케미컬 저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화학 센서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전기화학에 센서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앤 인스트루멘테이션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어, 말 그대로 우리의 실험 장비 이런 측정 기기에 특화된 저널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랭귀지는 영어로 써여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스랜드에 있습니다. 엘즈비아라는 회사 자체가 스위스랜드를 이제 그 대표 소속으로 국가를 지정해 놓고 운영하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엘즈비아 사이언스 퍼블리셔고요. 1997년도에 이제 전자 ACR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 퍼포먼스가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어때요? 임팩트 팩터. 그냥 보시면 임팩트 팩터가 8이에요. 8. 네, 임팩트 팩터 8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원래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보라색으로 보여 임팩트 JIF 8이 나왔죠. 제일 높았을 때는 9.2까지 올라갔었어요. 9.2에서 이제 조금 떨어졌죠, 임팩트 팩터가. 근데 임팩트 팩터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 최근에 이제 바이오나 이런 쪽 부분에 임팩트 팩터가 아주 많이 올랐었어요. 몇 년 사이. 코로나 기간 겹치면서 그쪽에 이제 논문 인용도 많고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하니까 논문을 엄청 썼나 봐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널 임팩트 팩터가 다시 하향 감소를 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저널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선입니다. 이 선이 뭐냐면은 각반의 랭킹이에요. 그래서 딱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 각 점들만 설명이 나오는데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일렉트로케미스트리는 83.3, 인스트루멘테이션은 99.3, 케미스트 어나타이는 95.8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상위 포인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위라고 하기보다는 전체 포인트 중에 100점 만점 83점 정도의 임팩트 팩터의 랭킹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인스트루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99.3이죠. 자,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랭크를 사용하십시오. 랭크 바의 저널 임팩트 팩터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케미스트리 또는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아까 우리가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95.8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포인트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5 나누기 106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요. 한 100에서 95.8 하면 되죠. 한 4.2 정도 되는 거예요. 4.2%. 그러면은 인스트루먼테이션은 총 76개의 저널 중에 1이라는 뜻이에요. 0.99.3이니까 0.7% 상위 1% 아예 들어가는 전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댄서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전원이죠?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한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액추에이터 저널에 2024년에 퍼블리시된 저널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제목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제목 한번 봐볼까요? 자, 보면은 detecting and tracking 하라. 좀 뭔가요? 무슨 뜻이에요? detection은 찾는 거고요. 찾다죠. tracking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follow하는 뜻이죠.
무언가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찾는 거죠. 트래킹은 이게 계속해서 이거를 추적하는 거죠. 정확히 한글로 생각이 안 났는데 추적하는 뜻이죠. 타이람이란 또는 티람이라고 불리는 이 농약을 디텍션과 트래킹 한다는 거죠. 어떻게? 리키즈 패스웨이라고 했어요. 리키즈는 뭐예요? 새는 거죠, 샌다. 네. 물이 샌다는 거죠. 물이 새요. 그래서 새는 패스웨이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티람이 그러니까 무언가 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뭘 한다? Using bio-inspired, 그러니까 생태 모방하는 뜻입니다. 아, 생체 모방이죠. 생체 모방. 한 bio-inspired한 나노그래스를 가지고 하는데, with 투사프루-like 나노파티클의 뜻이에요. 투사프루-like는 투사프루과 닮은이라는 뜻이죠. 나노 입자인데,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나오네요. 그래스랑 나노 입자인데, 나노 입자가 무슨 나노 입자예요? 투자래요, 투자. 투자프루. 투자프루지 영어로 보면요. 칩백나무, 칩백나무. 여러분들 지금 보면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시면 되게 바로 알 거예요. 그, 구슬 비슷한 그런 녹색 알갱이 같은 게 있죠.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조가, 만드는 구조가 뭐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 구조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광학 센서를 쓸 수 있는 이 구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구조가 되게 이 모양을 비슷한데 제가 생각이 났는데 찾아봤더니 이게 칡백나무 열매랑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타겟은 뭐죠? 타이람을 디텍션과 트래킹을 했어요. 그래서 뭘 따라서 타이람이 흘러가는 새가는 이 샌다는 건 뭐예요? 물이 샌다. 물이 새는 게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새면 원래 안 되는데 새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되는 것들에 대해서 티라미를 우리가 찾고 팔로잉 하는데 뭘 통해서 생체 모방되어 있는 나노그라스와 측백나무 나노 입자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티람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 팩터는 8이었고 상위 0.7%입니다. 네, 당연히 홍보가 많이 됐죠, 여러분. 네, 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들도 중요하죠. 전화들은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한 연구고요. 네, 맨 뒤에 저자가 제일 중요하죠. 맨 뒤에 있는 첫 제가 이제 교신 저자랑 저희 연구팀의 박주영 박사님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험을 한 팀들 중에 이제 1이라고 붙어 있는 전화들이 중요해요. 1이 이제 공동 일제자인데요. 네, 김무천 박사님과 우리 김가영 조교님, 그 다음에 박현준 학생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첨언하자면 우리 그 김가영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들어온 지 이번 4학기 석박사 통합 4학기인데 SCI급 저널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저널의 주자로 본문을 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애브스트랙트나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있으니까 이런 부분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림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림 보면 여러분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T람 패스웨이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T람이 분자 구조가 다음과 생겼는데요. 이 T람이 패스웨이는 뭐냐면 어떻게 흘러가냐? 자, 우리가 생각했어요. 농부가 이제 그러죠. 물론 교수님 이렇게 누가 농약을 치나요? 요즘 드론이 치죠. 맞죠. 근데 이제 보여를 잘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이제 막 자기 위험하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농약을 쭉 뿌리고 있어요. 농약 뿌리더니 당연히 이 피람이 여기 갔는데 1차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토양으로 가죠. 토양. 1차적으로 토양으로 갑니다. 일단 토양을 하고 토양에서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하수로 가겠죠. 세 번째는 토양에서 자라 지하수. 그래서 또는 토양에서 남아있던 이 풀을 먹는 소 또는 지하수에 있는 물을 마시는 소 이렇게 강물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소가 만일에 이제 젖소인데 젖소가 이제 우리가 우유를 짜게 되면은 이제 우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대로 나오면 안 되는 곳이지만 새서 간다는 이걸 우리 그래서 리퀴즈 패스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신 거는 토양, soil, 그다음에 물, milk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검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는 이 녹색으로 좀 안 좋아 보이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티람이라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림은 참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입니다. 이게 뭐예요? 투자 프로 라이프, 칡나무 열매. 나노 파티클. 그래서 이름을 이제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약어를 많이 쓰거든요. 논문을 쓸 때 다 이렇게 설명을 게다가 투자 플로 라이크 나노 파티클, 투자 플로 라이크 나노 파티클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약어를 써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에 앞부분을 많이 쓴답니다. T, F, N, P 해가지고 TFNP라고 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잔디 구조, 나노 그라스라고 그래서요. 나노에서 나노 형태로 은으로 만든 나노 그라스, NG라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자 입자는 다음과 같이 이런 입자예요. 알죠, 여러분? 이 측백나무 열매 이렇게 여름처럼 가을이었나요? 가을이 되면은 예, 이런 나무 옆에 이런 식으로 돌기가 많이 나와 있는 작은 열매들 있죠. 그 다음에 나노 그래스는 말 그대로 이제 나노 잔디죠, 잔디. 근데 이 잔디는 뭐냐 만들면은 이제 은으로 만들어요. 은. 이거는 이제 금으로 만듭니다. 자,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나노 구조체가 돼요. 나노그라스 with TFMP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 같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실버 기둥에서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박혀 있는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가 도대체 무슨 영향을 주냐? 쭉 이제 어, 실험 각 센서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 이해를 하겠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T람을 라만 센서라고 라는 장비로 라만을 측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라만 신호가 되게 낮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설명 간단히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증폭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뭐 어떻게 증폭하냐 이 나노 물질 사이에 미세한 갭, 수 나노 미세한 값을 이제 나노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노 갭이 만나게 되면 이 레이시도가 빵 하고 이제 확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SIRS,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썰스라고 그래요. 썰스. 한글로는 표면 증강 라만 산란 이런 식으로 씁니다. 표면 증강 라만 산란 기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점출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그래스랑 츠백나무 열매 입자를 통해서 이것들 실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봤어요. 츠백나무 열매만 가지고 했더니 티람을 넣고 레이저를 썼더니 자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펙나무 열매 아래서 했더니, 스펙나무 열매 입자로만 가지고도 물론 핫스팟이 있지만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했죠. 너무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핫스팟이. 그래서 신호가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 좀 신호가 안 나는 건데요. 그리고 그래스, 나노 그래스, 은으로 된 그래스만 가지고 했더니 이것보다 조금 높아요. 아까 그것보다 조금 높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두 개를 믹싱을 했을 때는 되게 스트롱한 썰스픽이 나와요. 네. 왜 그래요? 입자 사이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은 기둥 사이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네요. 그 다 내용들이 논문을 내용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연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티람이라는 농약이 흘러서 어디 유출될 수가 있는데, 이걸 잡을 수 있는 센서 플랫폼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준비했어? 우리는 칩백나무 열매를 닮은 입자랑 그다음에 그 잔디 모양을 닮은 그런 구조체를 만들어서 두 개를 섞어서 기판을 만들었어. 이 기판으로 라만 신호를 얻었더니 다음과 같은 신호를 얻었어 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무슨 어떤 환경 센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또 우유를 마시고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검출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입자를 어떻게 하면 만드나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입자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연구실에서 독학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최적화를 이제 많이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입자 자체는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걸 좀 더 넣냐, 덜 넣냐, 환원제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이 나와요. 첫 번째 골로노 파티클 입자를 만드는 방식은 되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골드 입자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이제 환원제를 넣게 되면요. 이 부분에 AU3가와 전자가 만나서 AU로 이제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피 같은 모습이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생장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뾰족뾰족한 모양이 돼서 다음과 같은. 그래서 쌤 사진 보면 여러분 이다 진짜 뭐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쌀로별 과자 비슷하게 생긴 그런 식 모양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레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실버죠. 여기서는 이제 A는 금이죠. H는 은입니다. 실버를 골드 플레이트 위에서 오버럴 포텐셜을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환원이 되면서 이 방향 전기장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노크레스가 발생이 돼서 다음과 같은 무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뭐 설명들이 많지만,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넘어가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은 케이스별로 1, 2, 3가 있고요. 매수는 1, 2, 3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방법을 했냐면은 이 메소드 중에 무엇가 가장 좋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샘플을 준비하는 메소드 중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은 여기서 측정한 물질은 뭐냐면 여기선 티람이 아니라 4ATP라는 물질입니다. 4ATP. 이거는 이제 지시자 중 하나예요. 우리가 리트머스 조금 같이 산성과 염기성을 알기 위해서 때 이렇게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장비나 산성 용액 같은 것들 있잖아요. pH 5 버퍼, pH 7 버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시자라고 인디케이터라고 부르죠. 자, 이런 인디케이터 중 하나인 4ATP라는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자, 근데 4ATP를 처음엔 어떻게 했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메소드 1에서는 그 입자랑 4ATP랑 TGF를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이제 드랍을 한 방식입니다. 네, 한 번에 4ATP를 먼저 뿌리고 그다음에 입자를 뿌리고 이제 측정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반대로 입자를 뿌리고 4ATP를 뿌리고 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진행했고요. 세 번째는 이거를 이제 리액션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많이 흔들어주다가 반응을 시켜서 얘들이 먼저 붙이고 하게 됐을 때 이제 결과를 봤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3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3번이 도대체 왜 그래? 라는 것을 분석한 게 케이스 1, 2, 3입니다. 자, 보시면 메소드 1, 2, 3를 봤어요. 1은 일단 4ATP를 먼저 넣었어요. OATP라는 문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입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핫스팟 분석을 했는데 케이스 1은 뭐냐? 4ATP라는 물질이 이 그래스에 바로 붙었을 때 당연히 시그널을 넣겠죠. 케이스 2는 뭐냐면은 이 그래스와 그래스 사이에 이 핫스팟이 발생하는데 이때 레이저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스티노가 선스타이너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그래스와 입자 사이 자, 뾰족뾰족하게 입자를 그릴게요. 입자 사이에 반응했을 때 여기 역시 좋습니다.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4ATP라는 물질들이 다 이렇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미. 그 다음에 입자랑 하니까 입자 물론 케이스 2에 될 수 있는 확률이 약간은 있지만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이죠. 좀 될 수 있죠. 케이스 1도 나올 수 있고 케이스 2도 나올 수 있고 케이스 3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게 다 아주 높게 나오는 확률은 적게 됩니다.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자를 먼저 뿌렸어요. 입자를 뿌리고 포이티프를 뿌리게 되면은 포이티프 뿌리는 용액에서 입자가 식혀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녹색 부분도, 여기도 똑같이 1, 2, 3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석했죠. 1번은 이제 붉은색 케이스 1이고요. 2번은 녹색이고요.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많이, 3번도 일어날 수 있지만 좀 적게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3번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예요. 둘 다. 근데 세 번째 메서는 이거 섞었어요. 이게 섞게 되면은 일단은 모든 이 4ATP가 여기에 붙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핫스팟 면역에 왜 중요하냐?
이 핫스팟 영역에 여기에 입자가 딱 들어가, 아, 입자가 아니라 검색하려는 물질이 들어가야 그 물질이 이제 신호가 증폭이 되는 건데 입자가 여기 붙거나 여기 붙으면 신호가 증폭이 덜 된다는 거죠. 케이스 1으로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 3번을 만들게 되면 3번 대다수는 1번, 2번은 안 나오고 3번으로 나타나요. 3번은 뭐예요? 입자 사이에 붙었는데 입자는 무조건 어쨌든 무주 투선 상태 때문에 여기에 딱 걸릴 거 아니에요. 뾰족뾰족한 잔디에다 입자를 확 뿌렸어요. 입자는 어쨌든 잔디 위에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입자는 잔디 사이에 여기에 있는 나노 구조와 여기에 있는 그 두 개 사이의 갭 때문에 나노 갭이 있었는데 무조건 여기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케이스를 높여서 핫스팟의 포인트를 높였다. 이 부분이 이 연구의 또 독자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자를 많이 칠 건지, 나무를 열매를 많이 뿌릴 건지 적게 뿌릴 건지 다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적게 뿌렸을 때, 아무도 안 뿌렸을 때는 베어 나노그래스인 경우는 자, 다음과 같은 SEM, 전자현미경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끝맺긴 하죠. 자, 여기서 이 나노그래스에 대해서 이 전자기장 분석을 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자기장 분석을 해봤더니 어때요? 별로 발생이 거의 안 돼요. 파란색이 블루가 많을수록 낮은 거고요. 레드가 많을수록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작동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기억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골드라 그린과 골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더 많이 뿌리면 좋지 않아? 더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입자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 살아있던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지들끼리 붙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 같이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입자가. 덩어리 같이. 떨어지 되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즈 된 상태가 좋다라고 이제 피규어 4번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검출을 해야겠죠? 자, 이제 검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다음과 같이 고유의 픽들이 있어요. 지금 뭐 검출한 거죠? 자, 아까 말했던, T람을 이제 검출한 거죠. T람을 이제 검출해서 해봤더니, 자,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I1, 2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 2가 왜 똑같은데 왜 두 번 그랬나 그게 아니고요. 이 Y축 값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엄청 높고요. 이건 엄청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텐시티 값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10나노몰부터 그래서 1밀리몰까지 이렇게 해서 친호가 높으면 당연히 피 트고요. 피가 작을수록 이렇게 낮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그 기울기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저농도 구간, 다국정도 구간은요. 보시면요. 1나노몰부터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의 1피코몰 컨트롤까지 컨트롤을 여기 확대를 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거의 안 나와요. 컨트롤은 이렇게 깔립니다, 여러분. 근데 1피코몰 어떻게 돼? 이거. 자, 여러분, 그럼 1피코몰. 이 피코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피코몰은 뭐예요? 10의, 이 피코몰은 나노, 피코 펜토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몰인 거예요. 이 피코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러분들이 그 욕조에 문을 가득 받아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있는 좀 이렇게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요. 거기서 소금 알갱이 있죠, 여러분. 소금 알갱이 하나 알이 있어요. 하나 알이 있는데 이 소금 알갱이 하나를 1000개로 쪼개요. 1000개로 쪼개서 그 1000개로 쪼갠 한 개를 욕조에 넣은 게 10피코몰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이제 만 개를 쪼개는 거죠. 소금 알갱이를 만 개로 막 쪼갠 다음에 넣었을 때 거기서의 소금의 농도는 딱 1, 이제 1피코몰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적은.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1피코몰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조금 그런 되게 여러 가지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분자가 정말 골고루 잘 퍼져 있다는 가정하에라면 당연히 검출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용액을 작게 만들고 이것들 농축도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몰수로 따져보면은 조금 훨씬 더 실험할 때 높겠죠. 하지만 농도로 따졌을 때는 피코몰까지 된다. 그래서 이 피코몰은 충분히 검출된다는 것까지 해서 1피코몰까지 검출될 수 있는 센서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도 편향성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던 제연성 같은 5.5%, 아주 훌륭한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같은 것을 했을 때 색깔들이 이 부분 피부 이제 아주 선명하죠?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은 중요한 건 이제 선택성 실험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검출하고 싶은 이 부분, 이 픽이 이제 메인 이제 티람의 픽인데 다른 것들에서는 픽이 거의 안 나와요. 교수님 두 번 나왔는데 이 보라색 믹스처입니다. 여러 개를 같이 섞었어요. 어떻게 했나 볼까요? 2번은 보시면요, 똑같은 농도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섞었어요. 똑같은 농도로 섞어가지고 그 각들 섞었을 때 섞어도 나오고 혼자 있으면 잘 나오고 안 섞었으면 이제 좀 떨어진 값이 있죠. 왜 다른 여러 가지 방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아까 논문 설명했던 이제 토양, 그다음에 물, 이제 우유에서 검출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토양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제 티에람을 넣고요. 흙을 퍼와가지고요. 흙을 퍼온 다음에 거기다가 저 이제 그 식물을 심는 그런 흙을 사야 돼. 흙을 좀 샀죠. 그래서 티람 넣고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슈퍼트를 땁니다. 왜냐면 가벼운 물을 따야 일단 필터를 한번 해가지고 딱 드랍을 했어요. 아, 이거는 필터도 안 냈네요. 그랬더니 토양에서도 아주 잘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은 이 물 안에 이물질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린지 필터하고 거기에 티람을 스파이킹해서 드라킹 원선도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도 우유 시중에 사가지고 거기다 티람 넣고 흔든 다음에 스파이킹 한 거죠. 그랬더니 둘 다 이제 듀얼 라인 안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민감하게 검출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나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면 여기는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같은 경우는 토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양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마이크로그램으로 그램 퍼 그램으로 했고 티랑 같은 경우는 11승 그다음에 우유는 12승까지 1피코몰, 10피코몰까지 검출합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우유가 더 잘 된다. 이 부분 되게 우유가 더 민감하다는 부분이 더 신기한 부분이있어요. 이거는 뭐 만약 친수성, 호수성 또는 들어가 있는 물질들의 특성 때문에 증폭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는 물도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이 티람들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학 센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림만 봐도 여러분 논문도 이해가 되죠? 지금 말씀드리면 나노 구조, 투자 구조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스 구조 만들어 두 개 합쳐서 광학 센서를 매우 증폭시켰다. 그렇게 했다. 그걸 가지고 티람이 계속 이렇게 유출되는 환경에 통해서 이것들을 검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연구 논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농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유출되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센서 기술을 가지고 검출할 수가 있고 이것은 환경과 바이오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 논문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